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벌써 2년 가깝게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하시는데 힘들어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가온 IPM의 도경 대표님이십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매출이 80%, 90%씩 떨어져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온 IPM은 오히려 방역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정말 바쁘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경 대표님 모셨는데요. 오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에게 들려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가온 IPM 방역 소독을 전문하는 업체인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설립하셨죠. 네. 이제 벌써 6년 차네요. 네.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10년 가깝게 경영하는 걸 보면 저는 그분들 모두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토크쇼에서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많이 좀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방역에 대한 의문점도 해소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 친척분이 운영하는 동종업계에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요. 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그 직원분들이 닦아온 그 기술을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네네. 않느냐.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게 되면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권유로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뵌지 조금 됐죠, 저하고. 네. 그런데 오늘 뵈니까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그만큼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온 IPM이 이제 그 건물 방역도 하지만 네. 저수조, 그다음에 기록물 이런 네. 소독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 가온 IPM은 이제 가온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저는 그러겠습니다. 그냥 가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소독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해충 방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수조 청소는 물탱크 청소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거래처 분들께서 소독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던 분들이 사장님께서 물탱크 청소를 하시게 되면 네. 이 어떤 용역권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점차 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소독 분야도 그렇지만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정말 안정적인 근로 형태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야도 같이 하게 되게 되면 정규 직원으로 둘 수가 있고 네. 이분들한테도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수조 파트를 열게 되었고요. 기록물 소독은 방역 소독을 하면서 그 문소고에서 발생하는 또 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책 소독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귀중 자료들 훈증 소독과 함께 도서관의 책 소독, 장서들, 오래된 책들, 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보게 되게 되면 해충에 맞는 모니터링 트랩을 설치를 해서 그 해충의 유입, 그다음에 발생한 해충에 따라서 방제 전략을 구현하는 그런 그 과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들을 때는 참 색다른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으실 것 같아요. 보통 소독 그러면 이렇게 문서고 소독 별로 사람들이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가구를 판매하는 그 회장님을 뵀더니 그 가구 판매하는 회사에서 책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소독이 되는 그런 것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사무용 가구 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그때 책을 이렇게 소독하는구나 했는데 대표님은 직접 그 오래된
장서 이런 것들 소독을 하시네요. 지금 고용을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직원으로 고용이 돼서 하시는 분은 약 60분. 60분. 네. 정말 요즘 일자리가 화두잖아요. 네. 정말 많은 일자리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대표님 같은 기업인들이 많으면 아마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드론 자격증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왜 따셨어요? 좀 방역과 관련돼서 그 농촌 지역 가다 보니까 지금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규모 영농하는 데는 이렇게 헬기로 이렇게 방역하는 거는 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IT 발달 때문에 드론 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방역과 관련된 것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드론 자격증 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만 하더라도 수도적 방지에 좀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 분들이 서울에서 뭐가 할 일이 있다고 드론 네. 자격증을 따지 네. 굉장히 의아해 했었습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과 한강 수변에서 발생하는 네. 동양 하루살이를 드론으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일단은 드론 자격증을 네, 도전하게 되었고요. 네. 다행히도 쉽게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보건소를 찾아가서 친환경적으로 네. 왜 그러냐 그러면 한강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화학적 방제를 할 수가 없는 네. 구역입니다. 그래서 천연 살충제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해충들을 좀 해결하고자 했었었고요. 이제 드론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지리적인 한계나 또 안전상의 이유로 갈 수 없는 네. 곳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원하는 장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네. 곳을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론 방제는 이제 충분히 들었고요.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저에게 해외 입국자들 네. 김포 이제 영종도 공항에서 이렇게 타면 네. 타기 전부터 해서 버스에 방역을 하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그때 뭐 바이러스가 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번 그게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기도 한데 네. 저는 참 생소하게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도 많이 모를 것 같아서. 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네. 곧바로 메르스라는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종식은 되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음 바이러스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고객분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분명히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제 전략을 구현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 장비를 개발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장비 업체를 찾아가서 저희한테 맞는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방역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분사 방식, 네. 이제 뿌리는 방식을 선호를 하고 그동안 이제 그런 이제 전략으로 수행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85% 정도가 손이 많이 닿는 부분, 네.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한 입자로 공중에 이제 부유되어 있는 네. 에어로졸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랑 달라서 어떠한 물리적 힘에 의하게 되게 되면 이게 공중으로 분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분사 방식보다는 네. 이제 부착되어 있는 살균을 사멸시키는 표면 살균 위주로 표면 살균 위주로 가라는 지침이 계속 네.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면 살균에 맞는 이제 가까운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게 닦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바이러스를 이렇게 분사를 하면
바이러스가 이게 튀기 때문에 네. 닦아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멸되어질 바이러스조차도 네. 저희가 분사를 하면서 네. 이게 공중으로 떠서 오히려 확산을 시키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면 소독으로 네, 먼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식을 하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를 자주 들어가는데 네. 그 인증심사 할 때마다 사회적 기업들은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정규직을 고용을 늘리는 이런 거를 많이 살펴보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은 지금 우리 가온 IPM의 종업원들을 거의 100% 정규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신 거죠? 네. 저희 소독업은 일의 특성상 그러니까 하절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일용직 알바분들을 네. 이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함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기업을 만든 이유가 저희 직원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원칙을 지금 지켜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단순 어떤 용역 직원이 아닌 우리 직원 모두가 어디서든 전문가로서 쓸 수 있도록 네네.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하고 또 매월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만은 파우마 대회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에서 방역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국제 방역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국제 방역 대회를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꼭 참관을 하고 그 해외 문화 체험을 갖다가 네. 추가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뭐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문화 복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온 IPM이 2015년에 설립하고 나서 2016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회적 기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신 거죠?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혹시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러셨어요? 저희 업계의 어떤 근로 형태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가 많았고요. 또 부당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꼭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네.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취약계층의 어떤 고용 불안과 정당한 고용 환경, 이 구축을 기초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온 IPM의 지속 가능한 성장, 폭발적인 성장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매번 사람 만날 때마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고 최근에 ESG 경영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곽광을 받는 이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온 IPM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만들고 계시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취약계층 가구나 경로당이나 이런 또 비영리 단체에 아마 무료 방역 이런 것도 해주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방역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경로당을 갖다가 방역 봉사를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런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굉장히 기다린 것처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복지과를 갖다가 연계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복지과에 갔더니 담당자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경로당에 해충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55곳에 이제 그 리스트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곳이었고요. 이제 직원분들은 사실 이거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사실 얘기도 있었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원해서 받아온 리스트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은 해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도 해충이 많았었고요. 그 처음에는 오히려 직원분들이 이게 너무 많은 장소이지 않느냐라고 했던 직원분들이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지역 아동센터랄까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왔고요. 네. 이제 점차 확대되면서 2년이 닿은 몇몇 분들에게 지금은 반찬 배달도 하고 있고, 반찬 배달도 네, 하죠. 생활물품 지원도 하고 있고요. 하남시에 있는 어떤 중증 장애인 시설인 소망의 집에 네. 네, 저희가 그 오랜 인연을 지금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계시네요. 우리 가온 도경 대표님께는 대한민국 영토가 너무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도 이제 굿피플에서 개도국들을 많이 가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냐도 갔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네팔 이런 군데를 가보면 정말로 그 방역 취약지대랄까요? 그래서 물론 예방접종 다 맞고는 가지만 현지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거기에서 닥치는 환경들은 정말 제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아마 필리핀에 가서 또 어떤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 하셨어요? 2017년 아마 10월인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그 하나투어 사회공헌팀이 만나서 어떤 기획한 다자간 협업 프로그램인데요. 네. 에코 희망여행 그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선발이 되어서 네, 이제 국제개발협력 NGO인 사단법인 캠프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네. 됩니다.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기 전에 사단법인 캠프가 운영하고 있는 그 양계장에 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네. 듣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쥐약과 그다음에 모기약과 이제 개미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이제 다양한 약재를 가지고서 현장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박 5일 기간으로 이제 연수를 갔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네. 쥐도 호식도가 달라서 제가 갖고 간 약을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네, 염려가 되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가지고 간 약품을 근시일 내에 잘 먹어줘서 네, 곧바로 이제 사체로 확인하는 네. 그걸 이제 제가 목격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양계장과 주변의 설계를 바탕으로 쥐 방제에 대한 어떤 배치도와 주기적으로 소통을 네. 하면서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 타오빌뿐만이 아니라 딸락이란 마을에까지 딸락. 네, 예. 딸락의 마을까지 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사단법인 캠프에서는 그 두부 네. 유기농 두부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며칠 못 가서 부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국내의 두부 공장을 갖다가 알고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서 지금은 마음 놓고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제의 비즈니스 영역이 정말 넓네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병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식생활과 너무 밀접한 영역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앞으로 그런 영역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많이 확장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07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 아마 지금 이제 한 3,000개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넘어갈 겁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3,000개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으로 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양적 성장을 많이 이제 가져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적 기업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된 지속 가능성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좀 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질적 성장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께서 지금 사회적 기업 몇 년 운영하시면서 느꼈던 진정한 사회적 기업 어때야 된다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 그러면 가온은 나누며 성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해충 방역의 파수꾼이라는 기본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소득 서비스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사업, 독거 노인분들의 어떤 반찬 배달, 국제 NGO 활동 지원이나 협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란 경제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천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온 IPM이 이제 방역 소독 분야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포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가온 IPM의 모습 이런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을 한번 조금만 보여주실랍니까? 방역 소독에 임하는 정성이나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기록물 소독과 같이 전문 서비스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방역 장비 제조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요. 방역 소독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소독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만 나누며 성장한다는 가온의 신념과 방역 업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가온이 되겠습니다. 가온 IPM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가온 IPM 어떤 회사이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이 토크쇼를 통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비즈니스 다각화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업종과 무관한 다각화를 하는 경우에 많은 실패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가온 IPM의 도경 대표님 말씀 중에 가온 IPM이 갖고 있는 방역이라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시겠다 그랬고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사회적 기업가분들께서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년 9개월 남짓 가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기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가온 IPM처럼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이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의 탄생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